돈 모으려고 나름 아끼면서 사는데 왜 통장은 항상 그대로일까요? 여행도 안 가고 비싼 차도 없고 약속도 줄여가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돈을 아껴야 하고 어디에는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치과 검진을 미뤘거든요. 그게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통증이 생기고 막상 치과를 가보니까 그 몇 년치 검진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아낀 게 아니라 더 큰 비용을 미뤄둔 거였구나. 오늘은 어디에서 돈을 아껴야 하고 어디에 기꺼이 써야 하는지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딱히 사치 않았는데 왜 돈이 모이질 않지? 근데 문제는 명품 백이나 비싼 차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데서 세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퇴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배달을 자주 시켜 먹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잘 안 시켜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횟수가 부쩍 늘었어요. 배달 시킬 때 보통 한 번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3-4번이 되면 한 달에 3-40만 원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반대로 치과 검진은 1년에 한두 번? 한 번 갈 때마다 뭐 한 3-4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죠. 근데 저는 그게 아깝다고 안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훨씬 큰 돈을 한꺼번에 쓰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제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헬스장을 끊어놓고 안 가거나 영양제를 사놓고 안 먹거나 우리는 종종 쓰는 것과 아끼는 것의 방향을 반대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폴 세뮤얼스는 소비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의 만족이냐 미래의 자산이냐. 합리적인 소비는 이 둘의 균형입니다. 월급을 들어오는 대로 전부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를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지출이 나의 생산성, 건강, 수익에 기여하느냐가 핵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껴야 할 것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감정을 달래는 소비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처럼 피곤하다는 이유에 잦은 배달을 시키거나 인스타를 보다가 기분 전환으로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잘 쓰지도 않는 구독료가 계속 나간다거나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옷이나 차나 이런 소비의 특징은 그 순간은 만족스럽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비들은 내일의 나를 더 낫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써야 할 것들의 공통점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소비들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유지비, 나의 기술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비용, 책이나 강의, 학원 등이 되겠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들, 좋은 의자나 아니면 영양제, 나의 환경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자산을 늘려주는 투자, 이런 것들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소비들이 됩니다. 이런 지출들은 오히려 미루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배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데요.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10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행동 경제학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은 미래의 이익이나 손해보다 지금 당장의 감정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배달비 15,000원은 지금 당장 나의 귀찮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만 그게 쌓여서 나오는 카드값 40만 원은 비교적 흐릿하고 작게 느껴지는 게 현재 편향입니다.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나는 무조건 비합리적으로 소비하고야 말겠어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현재 편향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미래 비용을 지금 이 순간 구체적인 숫자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치과 검진 한 번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30만 원, 심하면 100만 원짜리 치료로 돌아오겠죠. 자기개발 강의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보죠. 이걸 들으면 당장은 돈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내 수입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 배달 한 번을 안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딱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충동 구매도 마찬가지겠죠. 사고 싶었던 거 오늘 안 사면요? 아마 사흘만 지나도 다 까먹으실 거예요. 미래의 비용이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 현재 편향의 힘은 약해지고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소비 판단의 필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매번 지출할 때마다 10배 테스트만 너무 따지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참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쉬고 싶은데 못 쉬고 그렇게 1년 2년 살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면 그동안 열심히 아낀 돈 병원비나 충동적인 보상 소비로 한 번에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제 말은 현재의 행복을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현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저는 매달 200만 원을 투자와 자기개발에 소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참는다라고 느껴지기보다 내가 뭔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이 외에도 제가 책정해 놓은 일정 생활비 내에서는 굳이 매번 따져가면서 지출을 통제하진 않아요. 현재의 행복을 챙기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오래가는 행복과 그 순간만 행복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을 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돈은 그 몸을 만드는 재료고요. 돈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칼로리만 채우는 것, 배달, 충동구매, 의미 없는 소비, 이런 소비를 하다 보면 배는 부르고 그 순간은 만족스러워요. 근데 다음 날이면 그 칼로리는 다 사라지고 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기만 해요. 두 번째는 근육을 만드는 것, 운동, 건강관리, 공부, 투자, 이런 소비들은 그 순간에는 별로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고 귀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단백질과 운동이 쌓여서 내 몸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대부분의 소비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소비였던 것 같아요.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1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되돌아봤을 때 좀 뿌듯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현재만을 위한 소비도 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준들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는 분명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잠깐 소비 습관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금방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10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가? 있으면 기꺼이 써야 합니다. 없다면 아껴야죠. 소비를 바꾸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지갑을 열기 전에 딱 5초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소비가 미래의 나를 더 낫게 만드는가? 그 5초가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